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거 몰랐지? 크레이지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죠. 거의 한 3, 4주 된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다시 대학원 복학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가맹 사업을 좀 활발히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습니다. 뭐 오픈도 뭐 한꺼번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우리 직원들도 뭐 나가 있다 보니까 저도 매장에 가끔 빼금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상 찍을 시간이 좀 없는데요. 오늘은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는 핑계 댈 게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근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외대 매장이 거의 주력 매장이에요. 직영점 중에 주력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 동안 하루에 막 20만 원, 막 30만 원 이렇게 매출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봄학기죠. 지난 학기까지 우리 외대 쪽이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섞여 있다 보니까 매출이 그때 60만 원, 70만 원 넘어간 것도 거의 없었죠. 되게 매출이 뭐 들쭉날쭉 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제 2학기가 되면서 전면, 대면 강의가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되게 긴장했죠. 왜냐하면 정말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손님들이 많이 올까? 또 주변에 저희랑 10m 간격 정도 되는 곳에 진짜 위치가 좋고 저희 외대 상권 중에 제일 넓은 곳이 커피베이가 있었는데 그 커피베이가 망해 나갔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버티지를 못해갖고 망한 지 오래됐었는데 꽤 오래 비어 있다가 이번에 2학기 시작하면서 메모디 익스프레스가 이제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들어왔는데 뭐 물론 주변에 상권이 워낙 카페가 많고 막 진짜 수십 개 있잖아요. 저희 주변만 해도 또 이제 저가도 많이 있었는데 메모디 커피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매장이 있고 익스프레스 매장이 있어요. 익스프레스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 머신으로 하고 저가 커피를 이제 팔기 때문에 저희한테 타격이 있을 거라고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죠. 저처럼 워낙 많은 경험이 있어도 굉장히 긴장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되게 궁금했고 코로나가 지금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9월 매출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막상 9월 1일 이제 개강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바빴습니다. 완전히 옛날 매출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추석 이전에 이제 개강 시즌에 이 매출을 한번 좀 봤어요. 주말을 제외하고. 이게 얼마나 변했나. 저는 약간 이 옛날 사람이라 컴퓨터를 안 보고 이렇게 종이를 이제 쭉 뽑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라고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보면서 지금 그 추석 이전까지 개강하고 추석 이전까지 일부 영상을 좀 뽑아갖고 저희가 다 늘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있는 걸로 좀 볼 수 있는 것까지만 저희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출들을 한번 쭉 보면요, 9월 1일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면 되게 뭐 메뉴가 많죠. 저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57만 9천 원. 요거는 이제 포스. 그 다음은 같은 날 9월 1일 보면 키오스크 매출 보면 여기 55만 6천 원 나왔죠. 지금 이 금액을 한번 보시면 키오스크가 55만 6천 원, 포스가 57만 9천 원. 거의 똑같아요, 비율이. 지금 한마디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 비율이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손님 응대를 우선적으로 해요. 키오스크 주문하시는 손님한테도 말을 걸어서 저희가 주문을 도와드리겠다가 말을 해도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점심시간 할 때 밀릴 때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창업을 할 때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는 키오스크로 인건비를 이제 완전히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제 점점 알바라든가 바리스타 직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장님들도 그런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보면 9월 5일인가? 9월 5일 날 이렇게 쭉 매출이 보면 9월 5일은 여기 51만 원이 나왔고 키오스크
키오스크로는 27만 원. 한 70만 원대까지 떨어졌네요. 77만 원 정도로 떨어졌고 9월 5일이 무슨 요일이었나? 월요일이었네요. 항상 월요일은 좀 매출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학생들이 월요일에 안 오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6일 매출을 보면 59만 5천 원까지 갔다가 키오스크로는 33만, 거의 뭐 90만 원대네요. 93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건 또 며칠이지? 9월 7일 같은 경우는 61만 원에 50만 원, 그러니까 110만 원 정도 지금 매출이 나왔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거의 시장 자체가 코로나 이전 시기로 돌아왔어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지금 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보시면 아메리카노 한번 보세요. 아메리카노 숫자랑 다른 음료 숫자, 사이드의 숫자를 보시면 얼추만 봐도 골고루는 나가는데 아메리카노에 집중이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키오스크도 그죠?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이 그 안에서 돼 있기 때문에 블렌딩의 종류가 뭔지 잘 뭐 티가 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스가 많이 나가죠. 해머와 드릴 비율이 거의 2대1 비율로 지금 나가고 있죠. 한마디로 요즘 손님들이 커피에 대해서 이제 다양성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산미가 있는 것도 그렇게 뭐 싫어하는 부류도 있지만 산미를 좋아하는 부류도 생각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나가고 키오스크도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나가요. 옆쪽도 한번 볼까요? 옆쪽도 이렇고 거의 비율이 비슷하죠.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아메리카노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소위 온라인으로 좀 유명해진 그런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걸 한두 번 먹는 거지 매일 먹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한테 실제 단골들은 이런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들이 실제 단골들인데, 예를 들어 본다면 저가커피 같은 경우는 항상 영업 방식이 그래요. 본사에서 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아메리카노는 저가로 팔지만 일반 음료는 가격을 좀 수익을 많이 남기는 구조로 간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골고루 많이 나가는 편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가는 거예요. 매일 먹는 사람들은 그 대부분 아메리카노란 거죠. 그래서 저가 커피가 사실 버티기 어려운 이유가, 지금도 한번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저가 커피 문 닫는 데 굉장히 많아요.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죠. 당연하죠. 손님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임대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직원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이제 좀 달라질 뿐이지, 실제로 저가 커피 잘 되는 거는 한 20%, 많아야 20% 수준? 그러니까 뭐 전체 매장의 20% 수준이 잘 되고 나머지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 시장을 잘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솔직히 저는 코로나 이 시기가 뭐 한두 번 또 위기가 닥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코로나고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 같은 경우도 대부분 대면이고, 회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회사로 나와서 다 일을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밖에 나가보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 이번 추석 때 한번 보셨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다니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향 가는 길에 거의 12시간이 걸렸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 판매 데이터 같은 경우는 꼭 보십시오. 제가 여기 많이 생략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귤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전에 배너가 아직 좀 작업이 덜 돼갖고 늦게 나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된 날과 이 배너가 만들어지고 이제 바깥에 보여진 그 시점의 매출이, 그 메뉴의 매출이 달라요. 확실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같은 것도 이제 미끼 상품으로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딱 미끼 상품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항상 이렇게 솔드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배너가 만들어지고 난 후와 배너가 만들어지기 전에 매출 비율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이 아메리카노를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라는 게,
실제 저희뿐만 아니라 개인 카페든 프랜차이즈든 거의 매일 먹는 단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메리카노 소비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의 가격이라든가 퀄리티라든가 이걸 여러분들이 창업 전에 굉장히 고민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 저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저가에 대해서 많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으로 찾는 손님들은 결국 그 가격보다 더 저렴한 데 있으면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메모드 익스프레스가 생겼잖아요. 근데 매출 타격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저가 시장이 따로 있고 우리 같은 약간 가성비 카페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 프리미엄 시장이 이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구는 많습니다. 그 중에 몇 프로를 우리가 먹을 것이냐, 이런 접근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시장 자체가 이제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들하고의 경쟁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경쟁을 떠나서 그 매장 자체의 수익성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죠. 저는 뭐 1,000원에 팔아갖고 도대체 얼마나 남길까, 1,500원을 팔아서 얼마나 남길까,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남길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생두시장 자체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8년 만에 올렸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원두 납품 가격을 올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생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최소 30% 올라갔어요. 30% 와닿지 않겠죠? 엄청 높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올라간 상황인데 저희도 최소로 이제 올리기는 했지만, 그게 저가 시장으로 이 대입을 해보면 납품가 자체가 이미 올라가고 잔당 제조 원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이걸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본사는 잘 살겠죠. 가맹점들이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이 가성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할지, 그리고 이 아메리카노와 더불어서 다른 시그니처 메뉴라든가 손님들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을 얼마나 만들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데이터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메뉴 얼마가 나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메뉴 지금 판매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여기서 너무 많은 메뉴 중에 이거는 재료 원가라든가 이런 거 판매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건 과감하게 빼버리고, 그리고 좀 더 얘는 배너를 해서 이 정도 팔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매출이 생기는 거 보면 얘를 좀 더 밀어도 되겠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SNS, 예를 들어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홍보를 하면 그게 또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코로나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내가 뭘 집중하고 뭘 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